이 이후로 정말로 한국 영화는 지금 같은 계속 15년간 르네상스기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뭐가 있을까요? 모래시계를 다들 얘기를 하세요. 예. 그거 틀린 거 아닌데, 사실은 지금 이런 개념에, 그러니까 대박도 쳤고, 소위 말하는 판을 바꿨고, 어떤 드라마의 주도권, 제가 말하는 드라마는 지금도 물론 미드나 이런 게 인기 있지만 미드는 매니아들이 보는 거잖아요. 뭐 일드. 옛날에는 진짜 외국 드라마를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600만 분의 사나이. 지금 저도 막 이렇게 달려가면 막 이렇게 막 소모스 막 귀로 쫙 듣고 막 맥가이버 막 V 막 이런 거 막 여기서 막 쥐 먹고 막 이런 거. 이런 드라마 봤어요. 옛날에는 무슨 우리나라 드라마는 맨날 안방 건너방 막 왔다 갔다 할 때만 안 봐도 되고, 뭐 지금처럼 막장처럼 막 뭐 자극적이지도 않고 뭐 저녁 먹었니 뭐 맨날 이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안 봤거든. 인기가 없었거든. 예, 맞습니다. 이거 이응 딱 쓰니까 아까워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막 그런 거죠. 이게 1991년도예요. 염의 눈동자 이 제작진이 모래시계 똑같이 김종학, 송진아 이쪽 컴비니까. 이게 36부작인데 우선 이렇게 미니 시리즈를 길게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사전 제작이었습니다. 사전 제작이라는 것도 대단했고 거의 대부분을 필리핀 등 해외 로케이션, 뭐 이런 거, 올 로케, 뭐 이런 거. 폼 나잖아. 회당 제작비 2억 원. 이것도 놀라운 거야. 이게 무슨 전체 드라마 제작비 뭐 2억 원 이럴 시절에 회당, 어머나. 그때 이게 터졌어. 그 이상 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도 저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괜히 이렇게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스토리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장대한 스케일로 막 이렇게 찍어도 먹히는구나. 한국 안방극장 소비자들이 그 소비하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드라마를 좀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이런 컨셉이냐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 드라마를 주로 보는 관객, 시청자한테 한국 드라마가 더 재밌다라는 걸 심어준 거죠. 정리하면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마찬가지. 원래는 외국계 막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수준도 있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게 훨씬 더 폼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 말하는 이 킬러 콘텐츠는 게 빵 터지면서 일로 확 넘어와. 에? 그랬죠.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똑같은 흐름이에요. 가요는 서태지가 그 역할을 한 거고, 물론 그 전에 누군가도 있었고 그 후에도 누겠지만 가장 변곡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그랬고, 영화는 쉬려라는 게 딱 나오면서 외국 영화가 훨씬 더 점유율도 많고 인기 나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 영화로 넘어오기 시작했어. 주도권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대박, 또 뭐라고 했죠? 판을 바꾸고 또 한 가지 킬러 콘텐츠의 조건은 주도권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발전 역사예요. 그럼 뮤지컬. 오늘의 주제는 뮤지컬. 없나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맘마미아.
맘마미아. 맘마미아 이거 외국 거 아니에요? 외국 거? 명성황후 95년도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히트한 유명한 훌륭한 작품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 이후로 한국 뮤지컬이 그만큼 주도권을 줬나요? 여러분, 뮤지컬이 오늘 이 2시의 인문학 강좌에 들어올 만큼 이만큼 대중력 폭발력 갖고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인가 무슨 작품을 봤더니 빈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장르가 어떻게 킬러 콘텐츠가 없죠? 다른 장르들은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제작 여건이 어려워서요. 우리가 뭐 창작진을 잘 키우지 못해서 뭐 이런 소리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아니 저런 별것도 아닌 얘기를 갖고 왜 이렇게 오래 끌냐.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다른 거는 외국과 한국이 딱 칼로 딱 자르지 구별되어 있어요. 외국계 인기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게 털어나서 그게 한국 걸로 딱 넘어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뮤지컬은 안 그래요. 뮤지컬은요, 이 가운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라이선스 뮤지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대중문화랑 다른 뮤지컬의 독특한 장르적 특성입니다. 다른 거는 외국 팝음악, 한국 가요, 헐리우드 영화, 한국 영화, 한국 방화, 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딱 이분법으로 구별됩니다. 근데 뮤지컬은 외국 뮤지컬, 한국 뮤지컬. 근데 한국 뮤지컬은 뭐라고 하죠? 창작 뮤지컬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작. 그리고 가운데 라이선스 뮤지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뮤지컬. 라이선스 뮤지컬이 뭐예요? 외국 거를 그대로 들여서 한국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지대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제3의 지대가 있어서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데 얘가 딱 맞고서 못 넘어오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할 때, 한국 뮤지컬 할 때, 아까 말씀한 창작 뮤지컬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여러분, 가요에 창작 가요 이런 말 씁니까? 네. 야, 나 이번에 가요 창작했잖아. 정말. 나 이번 영화 촬영, 창작 촬영했잖아. 우와! 외국 걸 그대로 안 하고 창작을 했단 말이야? 이런 말 안 쓰죠? 왜? 예술이란 기본적으로 창작이에요. 예술이 뭔데? 새로운 걸 하는 건데. 어떻게 창작한 게 대단한 게 됩니까? 창작을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네?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술 행위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창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범죄적인 행위를 하는 표절이나 이런 거와 다른 문제야. 예술 행위라는 건 창작이죠. 어떤 의도적으로 모방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닌다면은. 근데 뮤지컬은 창작 뮤지컬을 한다고 난립니다. 창작 뮤지컬을 한다고. 이게 엄청난 위대한 행위예요, 여기가. 왜? 라이센스 뮤지컬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게 라이센스 뮤지컬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창작 뮤지컬을 하는 게 대단히 희소적인 거예요. 희소적인 건 많이 하지만 대중한테 임팩트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이센스 뮤지컬이 뭡니까? 외국에서 이미 했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작자가 막 갑니다. 이거 나 살게. 얘도 오고 쟤도 오고 막 해서 그래서 막 비딩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갑니다. 사가서 그거 그대로 뭐 영상도 찍고 막 대본 음악해서 그대로 올립니다. 그게 라이센스예요. 한국 관객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까 맘마미아 말씀하셨죠? 맘마미아. 이거 외국 뮤지컬인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박혜미가 노래 불러. 최정원이 노래, 전수경이 이러고 있어. 그리고 한국말로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 한국 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외국 건지 알지만, 우리의 인지로는 외국 건지 알지만, 우리의 정서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는 한국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라이선스 뮤지컬인데 왜 창작 뮤지컬이 나오기 힘드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뮤지컬은 왜 킬러 콘텐츠가 없는가? 이거의 더 정확한 명제는 한국 창작 뮤지컬에는 왜 킬러 콘텐츠가 없는가가 되겠고, 라이센스 뮤지컬 때문에 왜 창작 뮤지컬이 터지기 힘드냐? 첫 번째, 관객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영화, 쉬리, 한국 가요 서태지 이런 것들이 큰 히트를 친 데는 물론 그 창작하고 만드신 분의 위대함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여러분 같은 소비하신 분들이 그런 게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연스럽게 투영되는 겁니다.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위대한 사람이 딱 해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하냐? 아무리 팝송이 좋지만, 그 선율이 좋지만, 그래도 뭐 우리말로 하는 걸 좀 듣고 싶어. 우리말로 좀 노래 부르고 싶어. 우리말로 하는 게 좀 좀 촌스럽고 후져도 그래도 그런 거 좀 하고 싶어. 이런 게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국자고, 우리가 무슨 국수주의자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면은 우리말로 하는 어떤 걸 원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헐리우드 저 장대한 스케일 저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못해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우리의 어떤 내밀한 삶을 잘 반영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뮤지컬은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 지키는 아이들은 조승우가 한국말로 하거든. 그냥 잘하거든. 물론 번역상의 약간의 오류,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중세 시대를 얘기를 하고, 가끔 귀족 얘기를 하고 토마스 이런 게 좀 어색하고 하긴 하지만 좀 그런 게 좀 이상하다. 왜 쟤는 저렇게 짐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대충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거부하거나 낯설지 않아요. 왜? 한국 배우고 나서 한국말로 하니까. 관객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 관객의 눈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쉬리 냉정히 보면 그때 동시대에 그 외국 자본이 많이 드는 것보다 잘 못 만들. 근데 우리끼리 우리가 저 정도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우리 거에 대한 약간의 일종의 온정이랄까, 약간은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게 있죠. 왜? 어차피 우리는 잘 못하는 대신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만큼 해주면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뮤지컬은 우리는 지금 이미 오페라를 유령해서 샹젤리제가 그냥 가운데로 빵 떠져 이런 걸 이미 봤어 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 거지만 이거 우린 다 우리 걸로 봐. 그냥 우리 걸로. 저 정도 무대 스킬 나와야 돼. 좀 봤네. 노래에 선율 가슴을 적셔. 이 정도 나와야 돼. 근데 창작이 나왔는데 뭔가 촌스러워. 뭐야. 돈 아까워.
잘 안 봐줘요. 이미 나올 때부터 지금 동시대에 인기 있는 해외 명작 거의 같은 수를 빵 나와야지 사람들이 그래야 봐줍니다. 관객의 눈높이가 이미 거기 와 있어요. 왜? 라이센스는 뮤지컬을 보면서 이거 한국 뮤지컬로 인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분들이 부담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거와 같이 싸워야 되는 거니까. 이 두 요인 때문에 한국 뮤지컬에는 킬러 콘텐츠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얘기만 할게요. 어떤 하나의 예술 장르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예술 장르가 이렇게 막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리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네 가지 분야가 잘 적절히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커가야지 이게 예술 장르가 잘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기초공사를 만든 거예요. 예.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뭐 음악 같은 작곡을 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제작은 직접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뭐 영화 같으면 뭐 촬영을 하고 가서 뭐 헌팅을 하고 뭐 캐스팅하는 과정도 물론 그거에 있는 거고 뭐 무대 같은 거 뭐 무대 세트 만들고 그리고 뭐 돈 끌어다 드리고 뭐 이런 거겠죠. 비평은 저 같은 기자놈들이 하는 거이기도 하고 뭐 비평가나 그 평론가라는 사람들도 하지만 꼭 그런 거 아니라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쳐서 올리고 댓글 달고 이것도 다 비평이에요. 큰 틀에서 야, 그 작품 어떻대? 막 얘기하고 떠들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비평인 거죠. 학문은 그거를 다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어떤 틀 속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후대에 이렇게 남기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뮤지컬. 창작? 아까 말했죠? 꽝입니다, 꽝. 하신 분 있죠. 잘하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영화나 막 이런 것 중에 막 왕성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이 막 이러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영 아직도 마땅찮아. 별로야. 제작은 많이 합니다. 왜? 라이센스 뮤지컬 하니까. 아까지만 라이센스 뮤지컬은 외국에서 사와서 하는 거예요. 사와서 그걸 레플리카라고 해서 복제, 그대로 하든가 넌 레플리카에서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변형, 약간 대본하고 악보만 사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대 세트 내 마음대로 만들고 동선도 좀 딸리 짜고 이건 넌 레플리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든가 어찌됐든 제작은 엄청 하죠. 예? 제작은 많이 하죠. 우리나라 뮤지컬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전 세계에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미국, 영국, 뭐 일본 건 아니지만 무슨 오스트리아, 뭐 체코, 스위스, 요즘 뭐 또 프랑스. 이게 무슨 복합단지인데 진짜 출판 도시처럼 뮤지컬 복합. 전 세계 모든 뮤지컬이 다 와서요. 얼마나 제작 노하우가 발달되어 있어요. 정말로 잘해요. 빨리 하고. 왜? 많이 하니까. 비평? 비평 없죠. 비평은 누가? 예. 별로 없어. 그리고 드라마, 영화는 뭐 다시 보기도 하고, 사람도 뭐 또 보고, 무슨 뭐 자꾸 하지만, 뮤지컬은 한 번 보고 날아가잖아. 뭐 외국에 유명한 거 뭐 이런 거 가서 봐야 되잖아. 그거 누가 봐서 봐. 뭐 떠든 별로 없어. 인원도 별로 없고. 학문, 이건 안 되죠.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뮤지컬 학과는 대단히 많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긴 힘든 구조예요. 대신 뮤지컬 배우를 키워내고 뮤지컬 배우가 어떻게 보컬 트레이닝을 하고 어떻게 연기를 하고 이런 거는 합니다. 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뮤지컬
작법, 작곡,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건 아직 잘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장르가 온전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개가 다 균형감 있게 해야지 이게 좀 뭔가 서로 다른데 제장만 계속 제장만. 이게 뭐 그걸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게 잘못됐어.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걸 괜히 섣불리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창작 뮤지컬 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저 그것이 되게 싫어요. 그런 거. 예. 그냥 우리의 현실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의 소비자나 관객의 이런 거를 원했고 이렇게 왔습니다. 마무리 지르니까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훈훈하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우리 뭐 쉽게 창작 뮤지컬을 키워야 된다. 창작 뮤지컬을 한다. 되게 이렇게 당위적인 선언적인 그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해서 또 그걸 하고 또 그걸 하는 걸 대단한 것처럼 또 위대하게 포장하지도 말고 우리의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을 뭔가 하려면 우리는 그런 뮤지컬이 고유한 특성, 이런 특성이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걸 잘 직시하고 잘 보면서 그러면서 현실을 정확히 우선 진단해야지 그 다음에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뭐 어설프게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얘기는 답을 되게 버벅거리는 스타일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뭐 재밌게 잘 들어서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